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게 내가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가능성들을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게 맞나? 라고 망설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나도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먼저 앞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으니까 지금 아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I just bought a new whip.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추우니까 저희 좀 들어갈까요? 아,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지금 성남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건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그마한 공기업에서 사무직 일하고 있어요. 네. 집에 쉴 때도 혹시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아, 사실 그렇진 않고요. 편하게 갈아입으세요. 네. 아, 너무 저희 주작 방송 안 하거든요. 아니 그게 평소에 집에 있던 옷을 다 빨아버렸는데 오늘 손님 온다고? 편하게 입고 계세요. 네. 편하게 벗고 있는 건 아니죠. 아, 참 이게 입사 자체는 18년도 말에 해서 올해로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18년도 말에 입사를 해서 교육기간 빼고 지금 이제 올해 1월 이제 한 1, 2주 지난 걸 빼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면 사실상 일을 한 건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갈아입는 모습까지 찍으면 이거를 찍진 않을 거예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쉬는 날 이렇게 입진 않죠. 네, 사실 오늘 좀 그래도 보는 눈이 있다고 좀 차려입은 건데 그래도 원래는 좀 글을 쓰고 싶었고 그랬다가 좀 더 시야가 넓어진 다음에는 남의 글을 다듬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흥미가 있었던 특히 영화 쪽으로 한번 진로를 틀어보고 싶었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이라던가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배운 재주가 공부밖에 없어서 조금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기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이런 모습을 지키게 될 줄이야.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거 좀 재밌는 거 올라와 있나 좀 보고 친구들 카톡이나 좀 하고 그러고 있죠. 원래 어릴 적에 굉장히 소설책 하나를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을 읽으면서 글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잘 쓰면 감동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런 게 멋있어서 좀 나름대로 소설이나 이런 쪽을 원래 지망을 했었다가 책도 좀 사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글도 좀 써보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뭐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핵심만 말하자면 재능이 없었죠.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보통 쉴 때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그 전날 밤에 몇 시에 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새벽 하다 보면 새벽 한 3시, 4시 자서 다음날 막 12시, 1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혼자 사니까 뭐 그런 건 좀 들쭉날쭉해요. 취미가 있어요? 취미 옛날에는 서점 탐방을 좀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서울에 있는 서점 있는 거 이제 좀 한 번씩 다 찍어보고 그럴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좀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못해서. 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게 취미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사실 영화 감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 해도 좋긴 한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옛날만큼 좀 열망이 없다 그래야 되나? 한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좀 끊어지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막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거리고 일부러 막 찾아서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런 수준까지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쿠션을 껴안고 있는 게 여자친구를 껴안고 있는 듯한. 혹시 여자친구인가요?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여자친구를 생각해서 그렇게 껴안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냥 몸이 편해서 그래요. 예. 깍지를 끼고 있던데. 아닙니다. 그냥 몸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취업을 18년도 12월에 들어갔으니까 정확하게 28살, 예, 거의 29 넘어가는 겨울에 됐네요. 빠른 편은 아니죠, 아무래도. 예, 보통 그때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이 보통 28, 7 이 정도였고 남자 동기들은 그랬고 여자 동기들은 더 어리고 이랬으니까. 취업하는데 준비 기간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본격적인 취업 준비는 1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금융공기업이나 이런 쪽을 지망을 했다가 조금 벽을 느끼고 그 이후부터는 좀 한 1년 정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뭐 어떤 거를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나 좀 그런 도달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하면서 좀 어디인가는 내가 갈 만한 자리가 있겠지, 내 일자리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준비를 했던 게 좀 너무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취업 준비가 길어지니까 집안에서도 좀 점점 초조해져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뭐 며칠 뭐 지내지도 못하고 바로 다음날 뭐 쫓겨오듯이 올라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그때 취업 준비를 처음 시작할 당시는 이제 좀 글을 원래 아까 말했던 좀 글을 쓴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좌절이 된 상태라서 사실 그렇게 좀 반쯤은 화풀이성으로 그냥 기왕 하는 거 좀 남들 보기 좀 폼나고 그냥 그런 걸로 막연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남들 앞에 그냥 이런 일 한다라고 좀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었어요. 네. 손 찍었어요? 뭐? 손 지금 하던 너무 화려해. 아 진짜? 네. 어릴 때 오락실 고인물들 스냅 아니에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게 내가 이 길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길을 나가면서 내가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가능성들을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게 맞나? 라고 망설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나도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먼저 앞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으니까 그게 사람이 다른 가능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큰 좀 스트레스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을 해낼 수가 없는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지금 아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혹시 공기업 이걸 몇 번 만에 붙으신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시고? 시험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쳐보자라는 주의였어가지고 몇 번이나 다른 기관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는지까지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두 자릿수는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한 제일 시험을 많이 볼 때는 2달 동안 거의 일주일마다 주말마다 시험을 보러 갔던 적도 있으니까요. 보통 식사는 언제 하세요? 보통 주말에 식사는 점심은 절반 정도는 건너뛰고 진짜 생각날 때 가끔씩 밑에서 그냥 한 1시쯤 돼서 뭐 컵라면이나 좀 끓여 먹고 그렇죠. 기분이 좋네. 이게 되게 좀 아픈 얘기인데
사람이 불합격 발표를, 그러니까 만약에 불합격이라고 하더라도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 마치 그 로또를 기다리는 그 심정처럼 이번에는 나를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약에 합격을 하면 면접 준비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은 뭐 좀 다른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런 플랜을 짤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그 순간 그 기업은 이제 올해는 종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이게 앞으로 시험이 다른 곳에서 몇 군데가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이건 하나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 시즌에.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점점 이게 벼랑이 깎여 나가는 거죠. 자기 발 앞까지. 밥은 항상 이렇게 배달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편이죠. 배달 아니면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컵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을 사 먹어야 돼요. 요즘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원하던 취업도 됐고 그 일도 나름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데, 제일 큰 스트레스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이거 내가 지금 1인분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돈을 잘 모으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남들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뭐 이거 사고 저거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걸 결국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시기죠, 지금은. 근데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밥상이 너무 귀여운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원래 이사를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살림을 좀 작은 걸 사는 게 버릇이 됐어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저희가 먹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네, 저희 이따가 먹을게요. 손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먹을까 그냥? 그럼 같이 먹어요? 왜 살아요? 왜? 갑자기 뭔가 확 넓어지네요, 문제가. 왜 사나? 지금 왜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인정받고 좀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아마 20대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고 40대가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왜 사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 뭔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좀 걱정 없는 삶?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걸 해결할 만한 경제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좀 인간관계에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길러서 결국에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행복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뭔가를 이루고 싶다거나 뭔가를 갖고 싶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걱정거리 없는 삶, 무엇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마음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갖는 삶,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되게 좀 잃어버렸던 꿈이나 삶의 목표나 이런 거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시 돌이켜보니까 너무 좀 사람들 틈바구니에 너무 들볶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질문을 받은 입장이지만 제가 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결국 찾아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게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한 거지 뭐 때문에 어떻게 좋은 사람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정말 별거 아닌 일이고 그냥 담당자가 그냥 숫자 하나만 좀 바꿔주면 뭐 어떻게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인데 대역죄인처럼 죽을 죄진 것처럼 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혼이 나고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자괴감이 몰려들고 그랬던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보내면서 느꼈던 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더라고요. 이게 지금 당장 이 일이 제일 급하고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막상 그냥 친구랑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한 잔 털어내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일단 덮어놓고 내일 하자 싶어갖고 자고 일어나면 어제 생각했던 것만큼 막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던 건 몇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 갖고 있는 불안들 잠 한숨 자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 라는 응원을 좀 하고 싶어요.